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 야매 쪽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야매가 거의 20초 컷 나오고 20초 컷. 됐죠? 해볼게요. 일단은 이중세무정. 자, 기타 소득처분 이중세무정이고요. 해보면 자, 이 분계는 뭐냐? 회사가 이번에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해봤더니 시가가 10원이 올랐대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자산 10원 올리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수익 10원 올렸답니다. 자, 근데 이 평가이익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평가이익이고요. 세법 원칙적으로 평가이익하고 평가손실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걸 인정하지 않죠. 않기 때문에 세법은 닥쳐라. 맞죠? 세무종 여기 분계 없습니다. 그럼 얘를 세무종 해보면 일단 장부는 수익 10, 세법은 수익 0. 그렇죠? 그럼 세법상 수익인 입금에서 빼야 되니까 입금 불산입이고요. 그 다음에 장부는 자산 10, 세법은 자산 0. 그럼 세법이 자산이 적으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이게 한 줄짜리잖아요, 여러분들. 한 줄짜리 뭐냐? 이렇게 오류 수정 분계,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오류 수정 분계를 끊었을 때 한쪽이 손익계산서 계정, 한쪽이 재무상태표 계정.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무조는 한 줄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는 사례를 달리 해가지고 얘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매도 가능 증권. 알죠?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 시가가 10원이 올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면 수익이 아니라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객 자본을 늘리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 늘리고요. 대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자본을 늘렸대요. 우리 세법은 자본을 하나로 본다라고 했죠. 하지만 세법은 그게 매도 가능 증권이든 단기 매매 증권이든 평가 이익하고 손실 인정하지 않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류 수정 분계 해볼게요. 그렇죠? 자, 장부는 주식 자산 10, 세법은 주식이란 자산 0. 그렇죠? 세법상 주식이란 자산이 감소해야 되니까 대변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장부는 대변에 자본이 있다라는 건 자본의 증가. 그래서 장부는 자본이 10 증가, 세법은 자본이 0. 그렇죠? 그럼 세법상 자본이 10이 감소해야 되니까 차변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뭐예요?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손익의 차이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럼 일단 해보죠,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얘는 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주식 10, 자산이 대변에 있으니까 이거 자산의 감소죠. 그럼 세법이 자산이 감소하는 걸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유보.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예전에 오류 수정 분계를 할 때 어느 한쪽이 자본이면 기타다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부당한 유출이 아닌 이상. 그래서 요거는 기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이 이렇게 나오는 세무조정이 있어요. 소득처분 나오는. 아니죠. 앞에 가산조정이나 차감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면 가산조정이에요, 차감조정이에요? 그죠? 차감조정이죠. 차감조정이니까 여기다가 입금 불산입이라고 해도 되고, 송금 산입이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B했으면 손익의 차이는 없으니까, 여기가 차감조정이면 위에 있는 기타는 가산조정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저희가 가산조정,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그렇죠? 요게 뭐냐면 야매원. 야매원. 그렇죠? 야매원. 요거 마이너스 유보라고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얘 기타, 한주 자본임 기타. 맞죠?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유보면 차감조정. 둘 다 B했으면 손익의 차이 없으니까 우리가 얘는 가산조정. 그렇죠? 야매원. 정말 야매스럽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야매2. 알죠? 야매2는 뭐냐면, 우리가 분계를 세법으로 표현한 게, 우리가 세무정이라고 썼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장부를 우리가 세법으로 만드는 분계를 세법만의 양식으로 표현한 게 우리가 세무정이라면서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야매이긴 해요.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왼쪽이 가산 조정이에요? 차감 조정이에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왼쪽. 그렇죠? 가산 조정이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오른쪽이 차감 조정. 이게 두 번째 야매. 그래서 요거 자본 10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산 조정. 아시죠? 그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분계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쪽에는 우리가 차감 조정 이렇게 알죠? 요게 두 번째 야매. 알죠? 근데 이건 정말 야매스럽잖아요. 알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제대로 해볼게요. 제대로. 뭐냐면 자, 우리가 회계는 순액법 쓴다라고 했죠? 회계는 우리가 그 주된 영업 활동인 상품이나 제품을 사고 파는 건 매출과 매출원가 각각 기록하지만 나머지는 그냥 순액법 쓴다고 했죠? 순액법이란 순자산의 변화에 그냥 순수한 퉁친 금액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한 방에 잡아버리는 거. 맞죠? 하지만 우리가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세법은 모든 걸 총액법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었고요. 그럼 총액법의 뜻이 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게요. 자, 총액법은 뭐였었냐면 순자산, 자본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하고 비용을 인식하는 걸 우리가 총액법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맞죠? 총액법. 그래서 순자산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 비용 나는 거. 맞죠?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자, 우리가 주식이 대변에 있죠? 요거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이 감소했죠? 그럼 자본이 한번 변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자본 10. 여기 차변에 자본 10이면 자본이 감소했죠? 자본이 변했잖아요. 그럼 자본이 각각 두 번 변했죠? 두 번 변했으니까 우리가 수익 비용도 두 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세법은 총액법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의미예요. 알죠? 그럼 해볼게요. 보시면.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자본의 감소 요거 맞죠? 순자산 한 번 변했고 그 다음에 요거 주식식 자산 변했으니까 자산이 변하면 당연히 자본 변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빵꾸 나는 곳에 수익 또는 비용 잡혔잖아요. 여러분 총액법 관점에서는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대변에 올 수 있는 건 그럼 우리가 수익의 증가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용의 감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는 그냥 수익이다라고 할게요. 요거. 네, 되세요? 그럼 우리가 이 분계를 세무조할 수 있어요? 있죠. 입금산입. 세법상 수익에 가산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입금산입. 맞죠? 근데 어느 한쪽이 자본이니까 기타. 맞죠? 기타. 왜냐면 이거 여러분 자본의 차이 없어요. 요거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이 자본 증가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요거 하면 입금, 단입, 기타가 나와요.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자산의 감소죠? 우리 자산은 나중에 없어지면 미래의 비용의 증가나 수익의 감소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비용의 증가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수익의 감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여기 비용 적용서도 문제 없어요. 그럼 얘를 그대로 우리가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입금, 불산입. 세법상 수익에서 빼는 거잖아요. 입금, 불산입. 그 다음에 자산이 대변에 있으니까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유보. 그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총액법 관점에서는 우리가 BS가 변하잖아. BS라는 게 자산부채 자본이잖아요. 자산이 변하든 자산이 변해도 순자산 변하고 부채가 변해도 순자산은 변하고 자본 자체가 변해도 순자산은 변하고 그럼 각각 수익비용을 각각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즉 BS가 두 개면 손익은 두 번 동반하게 돼요. 손익은요. 그래서 두 줄짜리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어차피 처음에는 가산조정이고 그 다음에는 차감조정이니까 요 연도에는 우리가 뭐 세금의 증가나 감소가 없잖아요. 한쪽이 입금산입이고 한쪽이 입금불산입이니까 지금 당장의 손익의 차이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요 마이너스 유보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돼요.
뭐 언제 추인될 거냐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자산의 차이니까 주식 팔면 추인되겠죠. 미래에는 손익의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기타는 추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손익의 차이가 없지만 미래에는 손익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걸 이렇게 미리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요게 제대로 된 거. 그렇죠? 요게 첫 번째 제대로 된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제대로 된 거 두 번째. 자, 제대로 된 거 두 번째 뭐냐면,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 보시면, 우리가 위처럼 오류수정 붕괴를 했을 때, 한쪽이 손익계산서 계정이 들어오면 괜찮거든요? 근데,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힘들었죠? 세무조정할 때. 맞죠? 왜 여태까지 했던 건 한쪽이 손익계산서 계정이면 괜찮았거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부에서 분명히 대변으로 자본 늘렸죠? 맞죠? 자본 늘린 걸 장부에서 자본이 아니라 수익으로 처리한 것처럼 돌려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장부에서 어느 한쪽을 둘 다 BS가 아니라 어느 한쪽을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볼게요. 지우고. 자, 보시죠? 뭐냐면 요 자본의 증가로 처리했죠. 얘를 단기 매매 증권처럼 수익의 증가로 처리한 것처럼 돌려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에서 분계를 고칠 때 자본을 쭉 긋고 여기다 수익 적어요?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자본을 이렇게 하죠. 여기 보시면. 자본을 대변 적었잖아요. 얘를 차변으로 없애면 자본이 0 되겠죠. 그 대변을 수익을 적으면 자본을 없애면서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분계를 돌린 거잖아요. 이건 회계고. 지금은 우리가 회계를 하는 게 아니라 세무조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계를 세무조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이거 어떻게 표현해주면 돼요? 세법상 수익 입금에 가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금, 산입, 그 다음에 한쪽이 자본이니까 기타. 그래서 요 동그라미 1번 분계를 통해서 우리가 입금, 산입, 기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이 셈을 우리가 회계는 요 분계를 통해서 위쪽으로 들어간 거지만 세법은 위 여기 동그라미 1번 세무조정을 통해서 위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동그라미 1번 세무조정을 통해서 장부가 대변으로 수익 처리하고 돌렸죠? 얘랑 이제 세법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맞죠? 비교하면 요 분계 나올 거예요, 요 분계. 맞죠? 요 분계 그대로 옮겨주면 돼요, 요 분계, 요거. 얘랑 비교한 게 요 세무종, 요거잖아요, 요거. 되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수익이 감소죠? 세법상 수익인 입금에서 빼야죠, 감소니까. 입금, 불산입. 그 다음에 자산이 대변이니까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15. 이렇게. 그렇죠. 요 두 번째가 그래서 어느 한쪽을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회사가 처리한 것처럼 돌리는 세무조정 해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쪽을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한 걸로 돌려버리고 세법하고 비교하는 거. 알죠? 요게 두 번째. 되시겠어요? 둘 중에 여러분들 넷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돼요. 대부분 두 번째만 해요. 야매가 훨씬 빠르거든요. 야매 아까 여러분 거의 20초도 안 걸렸잖아요. 맞죠? 왼쪽 오른 소득금의 조정합계표 왼쪽 오른쪽 해버리는 거. 그죠? 주로 그걸로 많이 기억하시더라고 실제로. 그렇죠? 근데 왜 제가 다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나중에 그 다른 사람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만약에 물론 여러분이 혼자 작업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돼? 라고 난 야매만 배웠다. 야 그냥 넌 야매만 알아라. 나 뭐 잘 모른다 하면 좀 그렇잖아 여러분들. 맞죠? 자, 이제는 이거하고 마칠게요. 숙제 내고. 자, 이제 사회유출 소득처분. 사회유출. 자, 보시죠. 자, 뭐냐면, 회사가 이번에 본사 임원의 상여금을 10원 줬대요. 본사 임원 상여금 10원. 이렇게 줬어요. 근데, 세법상 규정이 없대요. 임원 한도에 대한 규정. 그럼 임원 상여금 한도 규정 없으면 세법은 한도 0이죠.
그렇죠? 그럼 한돌 초과해서 10원 더 쓰니까 세법은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유가 부당한 유출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자본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영원히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세법 우리가 개정 과목을 자본이라고 만들어 냈었을 거예요. 자본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부당한 유출이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본 항목을 사유출이라고 했어요. 그럼 사유출은 자본이니까 그냥 B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쉽죠? 어느 한쪽이 손익계산서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장부는 상여금 비용식, 세법은 비용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비용 0. 그럼 송금? 불산이. 맞죠? 그리고 우리가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니까 상여. 맞죠? 그래서 이렇게 BS, 어느 한쪽이 IS, 어느 한쪽이 BS면 한 줄짜리.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회사가 건설본부 임원의 상여금을 준 거예요. 건설본부 임원. 알죠? 그럼 건설본부 임원이면 우리가 자산취득부서니까 회계에서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봐요, 실제로. 했죠? 근데 이게 건설본부 임원이든 아니면은 본사 임원이든 임원의 상여금 한도 없으면 0인 거고 세법은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출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얘는 송금이 아니지 않나? 자산인데요? 맞죠? 왜 제가 송금이라고 했을까요, 이거? 아니죠. 자산은 미래 비용. 맞죠? 얘는 위에는 당장의 비용 처리한 거, 얘는 미래 비용이다라고 처리한 거예요. 나중에 건물 완공되면 감가상각으로 비용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알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 자산도 미래 송금 이렇게 하셔야 돼. 미래 비용. 알죠? 회계를 보셔가지고 자산이 미래 비용이라는 게 좀 감이 안 잡혀요. 알죠? 그래서 여기는 미래 비용도 안 된다. 되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오류 추정 분기를 끊으면, 자, 건설 중인 자산을 장부는 10 잡았고, 세법은 건설 중인 자산이 0이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그죠? 그리고 차변의 사유출 이렇게요. 아까 사유출도 우리가 자본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BS예요. 맞죠? 둘 다 BS니까 일단 우리가 BS가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 비용 잡는 게 총익법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BS일 때 우리가 두 줄짜리 나와요. 자, 해볼게요. 첫 번째 야매 첫 번째 요거. 자, 건설 중인 자산 대변이죠. 그럼 자산의 감소니까 자산의 감소는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사유출 중에서도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니까 상여. 했죠? 그럼 마이너스 15 앞에 뭐 붙어요? 가산 차감. 차감 조정. 송금 산입이라 하셔야 되고, 입금 불산입이라 하셔야 되고, 상여 앞에는 무조건 가산이에요. 우리 그 사유출은 무조건 가산 조정에서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송금, 불산입 또는 입금 산입. 맞죠? 또는 사유출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산 조정.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이니까 우리가 차감 중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다 차감 중이니까 마이너스 15. 그렇죠? 요게 야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식은 이제 우리가 총액법 관점. 그죠? 뭐예요? BS가 두 번 변했죠. 그럼 각각 수익비용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일단 건설 중인 자산 변했으니까 순자산을 변화했고요. 그 다음에 사유출은 제가 자본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순자산 변한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비용이 올 수 있거나 왜 안 나와? 맞죠? 또는 수익의 감소가 올 수 있거나 자산은 미래 비용이니까. 맞죠?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해주면 돼요? 이거? 세법상 비용인 송금에 산입해야죠.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 15. 그래서 얘를 통해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15.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사유출은 대변에 올 수 있는 게 비용의 감소나 수익의 증가. 맞죠? 아다리 맞추기 위해서 비용의 감소를 할게요. 그죠? 그럼 세법상 비용에서 빼는 거니까 송금 불산입.
그렇죠? 그 다음에 사유출. 송금, 불산입, 상여 이렇게. 요게 총액법 관점 되세요? 자, 마지막 요거 하고 마칠게요. 자, 이제는 그거 하겠죠. 장부에서 둘 다 BS가 아닌 어느 한쪽을 손익계산서로 해버린 거 이걸 이렇게 볼게요. 여기 회사가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라 위에 있는 상여금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한 것처럼 돌려볼게요. 알죠?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 잡은 걸 대변으로 까고요. 그럼 건설 중인 자산 차변으로 잡은 걸 대변으로 까면 취소한 거죠. 그리고 차변에 비용 늘리면 비용 잡은 거고. 그렇죠? 그럼 이 동그라미 1번은 우리가 오류수정 분계고요. 얘를 세무조항으로 표현해야죠. 그렇죠? 자, 세법상 비용에 가산하는 거니까 송금 산입. 그렇죠?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 5.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는 이 분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는 거지만 세법은 요 세무 조정을 통해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이렇게 처리한 것처럼 세무조정 했죠? 이것하고 세법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맞죠? 그럼 요거 나오고 요거. 되셨어요? 얘랑 비교하면 요거 나올 겁니다. 맞죠? 사유출, 상여 비용. 자, 그러면 비용이 대변에 있으니까 세법상 비용에서 차감 빼는 거죠. 세법상 비용에서 빼는 거니까 송금, 불산입, 사유출. 송금, 불산입, 사유출 이렇게.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선택하시면 돼요. 알죠? 왜냐면 8장 이후서부터는 이중세무조가 꽤 많이 냅니다. 그 감가상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중세무조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알죠? 그럼 보시면 일단 여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보세요. 자, 당장의 법인은 손익의 차이가 없죠. 하지만 이건 뭐가 있을까요? 상여니까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 투자 받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플러스 유보. 특히 건설 중인 자산은 언제 추인될 거냐면 건물 완공되면. 건설 중인 자산이란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완공되면 송금, 불산이 플러스 유보 될 거니까 나중에 법인세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래에 손익의 차이가 무조건 발생한다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암기입니다, 여기. 자, 우리가 오류수정 분계를 끊었을 때 어느 한쪽이 손익계산서 계정, 어느 한쪽이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한 줄짜리 나와요. 그렇죠? 자, 근데 둘 다 BS면 순자산이 두 번 변했으니까 우리가 손익은 두 번 동반하죠. 근데 둘 다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세무조 없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적지 마세요. 요거 장부, 아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장부는 복리후생비. 세법은 접대비.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오류수정 분계? 야, 복리후생비 아니다. 세법 접대비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접대비다, 이 새끼는 좀 너무했다. 둘 다 뭐예요, 오류수정 분계 했을 때? 아예 쓰잖아요, 둘 다. 맞죠? 이거 세무조 어떻게 해요? 그냥 비용의 계정과 뭐 달랐으니까 이익의 차이는 없잖아요. 세무조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류수정 분계 끝났을 때 여러분 딱 보시고 둘 다 IS는 없고 둘 다 BS는 두 줄. 어느 한쪽이 BS는 한 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총액법 관점 때문에 그래요. 순자산이 변화할 때마다 손익 동반이니까 여기 순자산이 변한 게 아니자면 아래 거. 그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